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테슬라고 오픈 AI거든요. AI의 전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흔들흔들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실적이 10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오픈 AI는 지금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 또 말빨센 AI 전문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테슬라 박사님이시고 또 무슨 말씀이에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좀 정치적으로 망가져도 테슬라는 건재하다고도 하셨고 네, 오픈 AI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AI가 계속 가고 AI 반도체도 계속 간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테슬라 맞습니다. 실적도 발표됐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충분히 7월 초에 그 차량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됐을 때 네네네. 이미 안 좋을 건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1분기 때 실적은 더 안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우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로보택시를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걸 내가 맨날 사기치는 것 같았었는데 진짜 이번 6월 달에 시작할 거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가 진짜 자율주행이 드디어 도로로 나오는구나 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올랐던 거죠.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 무게 중심을 AI와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미 이제 기대치는 이제 지난 4월달에 이미 줘버린 거고 이제 진척될 건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했던 부분은 그래서 이 AI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올해 3분기나 4분기도 아니고 내년 1분기, 2분기도 아니고 내년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AI 관련 매출에 대해서. 네, 매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년 말 정도 될 거야.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단히 이제 일론 머스크답지 않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과장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4점 확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 매출이 실망스러운 것은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건 분명하게 있고요. 판매량이 떨어진 데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지만 유럽에서 분명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론 머스크가 정치 참여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4월 달까지는 테슬라의 모델 Y가 양산 속도가 늦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좌우하고 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상반기에 나오기로 했던 저가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은 생산은 좀 시작하고 있지만 대량 생산은 10월부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다른 곳에 나가서는 10월부터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9월 말까지는 예를 들면 미국으로 제한하자면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보조금이 나오는데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게 보조금 폐지가 9월까지는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는 있다가 그 다음부터 폐지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 연말에 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서둘러 사게 됩니다. 땡겨서 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모델을 제시하면은 시장을 사람들의 선택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관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세 때문에 한 3억 달러 정도 손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테슬라가 각 베를린에 있는 공장, 상하이에 있는 공장, 그다음에 오스틴에 있는 공장, 미국에 있는 공장들은 현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수입품이 있죠. 이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생산비가 올라가고 있는 부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가형 차량은 반드시 LFP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LFP 배터리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전체의 비용의 약 50%가 전기차가 배터리인데 배터리 여기다가 중국에 관세를 붙이면 미국에서는 저가 차량은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뭘 했냐면은 LFP 배터리 공장을 지금 미국에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완공이 8, 9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관세를 생각해서 LFP 배터리 공장을 아예 여기서 져버리는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모든 걸 꼼꼼하게 짚었는데 조금은 이번에 어닝콜에서 조금 과장이 조금 없었던 부분들.
조금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네, 좀 낙관에 대한 기대치 반드시 돼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관세도 어려움이 되고 있고 전기차 보조금이 없애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탄소 배출권 수익도 줄어드는 것 그것도 한 50% 줄어들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돈 버는 거는 내년 말부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실망이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것이 위기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번에도 재무제표 드러났지만 테슬라의 현금 보유고가 거의 400억 달러 육박하는 350억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그냥 두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350억 달러 정도의 현금 보유고가 있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런 과도기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있다라는 거하고 이번에도 이제 보통 여러분 한국말로는 제가 영어 발음을 안 좋아서 KPEX라고 하나요? 카펙스라고 하나요? KPEX라고 하나요? 네네네. 이러한 설비 투자. 네네네. 이번에도 이번 분기에도 설비 투자가 23억 정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자동차 기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거 AI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 슈퍼컴퓨터를 증설한다든지 네네네. FSD를 만든다든지 네. 휴머노이드 로봇의 3.0 그 옵티머스 3.3세대를 만든다든지 이런데 다 돈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요번에 이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비용인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위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성을 바라볼 때 또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올해 안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이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 없다.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크게 주가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데 지금 요즘 다른 미국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주식들이 요즘 완전히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주식들은 상승세잖아요. 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나 테슬라 주식 사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 살 거 이런 기회 비용에 대한 좀 실망감들은 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가형 차량을 그래도 양산을 10월부터 한다고 하면 그래도 실적이 좀 만회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당연히 많이 되죠. 근데 좀 실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지난 4월달에 약속할 때는 올해 6월달 상반기 내에 생산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생산은 조금 되고 있어. 근데 양산을 10월달부터 할 거야. 하반기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이잖아요. 뭔가 큰 거가 터져주기를 원하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이번은 좀 톤이 이랬던 거예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역시 어려워. 이 시장은. 하지만 우린 잘 하고 있어. AI 부분에서 우리가 탑이야. 근데 이제 과거에는 기대치가 왕성했었고 이번 4월 때는 그 기대치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되게 의미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성장할 거야. 다른 주들도 허가가 날 거야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를 언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것, 로보택시라는 건 다 허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샌프란시스코나 LA 이런 데가 좀 허가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민주당 정부가 주정부가 좀 삐져가지고 저희 공화당하고 지금 짝짝꿍 했었는데 너 미워서 우리 6개월 늦출 거야. 그리고 뭐 거기다 다른 핑계를 대겠죠. 그걸 뭐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게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 불확실성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 그럼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론 머스크 그런 데서라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중간 선거에 나가서 캐스팅 보트를 줘서 민주당에도 영향을 주고 공화당에도 영향을 주는 방법이 그거 아니겠느냐. 이런 방안을 고안해내고 있는 거죠. 아메리카 파티라고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민주당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차피 척졌으면 그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텍사스 오스틴 그 로보택시 그거 잘 되고 있다고 언급했죠 또 이번에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쉽게 얘기해서 경찰청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언론이 보기에는 이거 좀 실수하는 거 아니야? 뭐 시속 예를 들자면 50km 지역에서 60km로 달린다든지 뭐 비보 좌회전 할 것 같더니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더니 다시 직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실수들이 있는 것이지 사고로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실제 없었던 건가요? 네, 실제 없습니다. 실제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되면 지금 이제
딱 한 달이 지난 거잖아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한 달 만에 큰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죠. 사실 한 달 사이에서도 지역도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기울기가 이 투자자들은 빠른 속도로 이 기울기가 예를 들면 증가하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길 원하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어닝콜에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얘기했던 거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어떤 속도감이 뭔가 테슬라스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겸손해졌네요. 위축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정치적으로 풍파를 겪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내실을 하나하나 발언들을 따져보면 재무제표로도 해석의 여지는 대단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뭐 이거 다 망해가고 있는 징조다라고 보고 있는 미국의 언론들도 분명하게 지금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러다가 이 회사는 망할 거다. 중국 기업에 망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한테 밑보였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전기차라는 것도 이제는 망하는 거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당연하게 지금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있고 이런 분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 블룸버그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대단히 재무제표장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하고 이 로보틱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로 가고 있는 것은 맞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저는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소식들이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의 3세대가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뭐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지만 정말 보면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수준의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만 믿고서 상상이 안 가죠. 옵티머스 3세대가 얼마나 또 놀라울까? 근데 등장해서 보여준다라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옵티머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대단히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손의 되게 자유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손이 유연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손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연성을 인간처럼 만들어 버렸더니 잘은 움직이는데 얘가 무거운 걸 못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테슬라가 보여주는 것에 보면은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통에다가 버린다든지 보면은 대단히 가벼운 걸 듭니다. 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려면 인간은 뭐 무거운 걸 들어줘야죠. 무거운 것도 들잖아요. 역전우동을 할 때는요. 근데 매번 이렇게 비닐로 같은 것만 이렇게 살짝 들고 매번 차만 나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망치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럴 위해는 아직까지 지금 풀어야 될 난제들이 좀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이 마지막 레스트 마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마지막 길들을 가고 있지 않나. 인간의 손과 자유로가 근접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난제가 있다. 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정말 와우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속상한 거죠. 정신 승리를 언제까지 난 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이런 거죠. 언젠가 이 빵 터지는 날이 올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그렇죠.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엔비디아를 했으면 계속 주가가 오르는 기분 좋은 일들이 있을 텐데 기분 좋게 살아갈 텐데 매번 그래 그날이 올 거야 뭐 이런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커브를 우리가 올라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지만 어느 순간쯤부터 이렇게 이 S커브를 그리는 것이 기술의 혁신의 기본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는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갈등을 제외한다라면 기술적으로는 지금까지 약속했던 시간들이 지연됐긴 했어도 그 약속들을 이뤄냈다라는 혁신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맡긴 재무제표에서 보시겠지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지속적으로. 말한 게 안 되진 않는다. 언제 될지 몰라서 그렇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근접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다 가고 있다. 투자도 하고 있고 밟아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까 내년 말쯤에 AI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많아질 거라는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AI 매출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로보택시죠. 로보택시가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겨우 뭐 60대 정도를 운영을 한다고 한다라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오스틴에서 2,000대 정도가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2,000대 정도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10,000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년도에부터 사이버캡이라고 해서 이 로보택시 전용 자동차들도 생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10만 대가 만약에 미국에서 전용이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10만 대가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거는 한 분기로 한다라면 매출이 적지 않은 매출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고. 자동차 파는 거랑 또 조금 다른 면이 있네요. 그렇죠. 캐시플로우가 확 생기네요. 캐시플로우가 계속 생기는 거죠. 운영되면 운영될수록 사람들이 그러니까 흡입이 내는 거를 걷어들이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AI 순수 매출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매출이 발생하는 건데 자동차 한 번 팔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오는 돈이 그렇죠. 깔리기 시작한다. 네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죠. 반복되는 매출. 네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자동차 기업은 못 느꼈죠. 가져본 적이 없죠. 이런 그렇죠. 거는 구독 모델을 갖고 있는 디지털 기업들이 빅테크 그렇죠.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델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 보시면 여러분들 매달 뭐 구독을 하면서 돈을 내시잖아요. 소프트웨어 사실 때도 쓰실 때도 마이크로 365라든지 이런 것도 연간 구독료를 낸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챗 GPT만 하더라도 그렇죠. 매달 20달러씩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디스카운팅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그 앞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낼 돈까지를 지금 이자율로 깎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실제로 그 개인마다의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생애주기 가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기업 평가를 하게 되면 기업 평가는 치솟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점이 오기만 하면 테슬라가 그래도 그렇죠. 근데 그건 뭐냐면 도시만 늘어나면 돼요. 도시만 늘어나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또 정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점이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만 하면 되는 거잖아. 샌프란시스코 그럼 얼마 벌겠네. LA 하면 얼마 벌겠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바다 이번에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너바다에서 도시들에게서 허가가 되면은 네바다에서 그러면 플러스 요인이잖아. 그러니까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근데 거기서 그 경쟁이 그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요즘 구글이 조금 무섭더라고요. AI 쪽에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탄탄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구글 웨이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웨이모가 경쟁이 고맙죠. 저는 웨이모가 테슬라는 웨이모한테 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장을 열었고 먼저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주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22%에서 25%의 공유 차량 서비스에서 벌써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웨이모가 잘했는데 웨이모는 플러스하는 속도가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느립니다. 테슬라의 장점은 흔히 말하는 수직 통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일반 모델 Y가 그럼 가서 로보택시 해라고 하면 로보택시를 할 수가 있는데 웨이모라든지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특수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 제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의 차량을 사와서 여기다 또 얹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허가가 빠른 속도로 난다고 해도 확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HD 고해당도 그 지도를 계속해서 요구하거든요. 계속해서 카메라가 도로를 찍고 다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만약 이런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당장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는 만약에 정치적으로 허가만 된다라면 대단히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차에 달린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특수 제작이 그러니까 추가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웨이모는 이게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울기가 다르다는 부분에서 저는 공존할 거라고 봅니다. 공존하는데 테슬라는 뜨면 확 뜬다. 웨이모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요즘 또 GM이 다시 잘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번에 포드는 좋지 않았고 현대 기아차도 미국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관세 영향이 있었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에서 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 특히 미국에서 요즘 하이브리드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서 적절히 대응을 했기 때문에 조금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이지 저는 GM 같은 경우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최악이잖아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모델도 업그레이드를 잘 못했고 전기차는 미국에서 한 대도 안 팔고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에서의 과거의 크라이슬러하고 집이죠. GM 같은 경우에는 모델 같은 것들이 인기 모델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팔리면서 있는 것이 저는 이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추세로서 좋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의 시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남아있죠.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픈 AI 좀 여쭤볼게요. 이게 좀 요즘 핫해가지고 또 AI 붐이 온다. 그리고 AI 반도체 뜬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면은 현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HBM이 뜬다. 이 얘기가 쫙 연결된 이야기가 시작된 게 오픈 AI잖아요. 오픈 AI가 요즘 위기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게 AI가 다 거품아니에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위기설이 맞긴 그러니까 이 위기설의 실체를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일요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특종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게 700조 원 뭐 투자를 그렇죠. 그래서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손정희하고 샘 알트만하고 하고 오라클하고 이 3년 사개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또 일론 머스크가 좀 도지에 있으면서 놀렸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5천억 달러야? 아,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 3월 달에서야 오픈 AI는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 이 400억 달러. 400억 달러를 400억 투자도 받기 전에 그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5천억 달러를 네, 그걸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지금 오픈 AI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이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할지 그리고 브랜드는 뭘로 할지 그러면서 한 건도 진행된 게 없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한 건도 진행된 게 없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오픈 AI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자마자 오픈 AI가 정말 이상해요. 소프트뱅크랑 원래 같이 하고 오라클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소프트뱅크를 빼놓고 오라클하고 우리 짓기로 했어. 계획을 또 하나 조그만 계획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길래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픈 AI가 하려고 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신뢰도가 없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한국 시간은 오늘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백악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AI 액션 플랜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래서 AI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보통 군비 경쟁처럼 이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글로벌 압도를 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프라 부분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발전소 짓는 허가를 신속하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 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바로 허가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타게이트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5천억 달러에 전기가 얼마나 사용되느냐면 2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20개예요. 야, 엄청난 계획. 엄청난 프로젝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 건도 안 되고 있다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또 오라클하고 이번에 발표한 게 4.5기가와트짜리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뭐 20기가에서는 좀 부족하겠지만 4.5 아까 조금이라고 하시더니 조그만 거 아니네요. 근데 20기가에 비해서. 20기가에 비해서. 4.5 이걸 발표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전기를 갑자기 4.5기가와트를 아무리 미국이라도요. 이거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빨리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그래서 이번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여러분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게 선거 공약이었잖아요. 네네네. 시추하고 싶죠. 이번엔 빌드 베이비 빌드 베이비 빌드. 근데 이 단어를 썼어요. 베이비 빌. 같이 데이터 센터 져라. 막 져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기는 대줄게. 근데 뭔 수로 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거는 트럼프 임기 내에 허가가 나도 데이터 센터를 못 가집니다. 그죠. 원자력 발전소는 오래 걸리잖아요. 네, 7년에서 10년 걸려요. 근데 그 액션 플랜을 발표했는데 액션 플랜에 그런 내용은 없네요. 그런 부분이 없고 허가를 쉽게 해주겠다. 허가를 쉽게 하겠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지금 허가 빨리 쉽게 내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석유 발전소하고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인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는 아마 가스부터 나올 겁니다. 근데 가스를 여러분 1기가와트시를 짓고 4기가와트시를 짓고 20기가와트시면 그 지역 일대는요 탄소 배출로 초토화됩니다. 그렇겠죠. 우리 당진에 그 화력 발전소 몇 개 있는 거 가지고도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 빅테크들은 다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도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100% 써야 되는데. 네,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써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 지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저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도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전력에 대한 병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도 답을 내려면요. 전력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다들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폭증 증설을 할 거기 때문에 네. GPU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HBM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네. 전망이 좋고 하이닉스도 전망이 좋고 TSMC도 전망이 좋고 이렇게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 네. 이어진 이 고리도 그러면 다 흔들흔들하는 건가요? 흔들흔들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요가 축소됐다라기보다는 수요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떼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재밌는 일을 보십시오.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H20에 대한 허가가 풀렸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H20을 많이 팔겠네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TSMC가 이제 H20이 필요 없는 줄 알고 거기다가 H100 공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H20은 왜냐하면 모든 병목은 TSMC에도 있는 거예요. TSMC가 그러네요. H10을 생산하려면 H100을 줄여야 되는데 근데 H100 지금 주문 들어온 게 너무 많은데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팔려면 TSMC가 만들어줘야지 팔 수 있는데 네. 만들 라인이 모자라다 지금. 라인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TSMC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나 엔비디아는 정말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는 지금 유럽, 일본, 미국의 공장을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근데 이러한 AI 칩은 아닌 거고 일본과 미국의 공장이 완공되지 않는 이상 확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속도에 맞춰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게이트 상황이나 그 US 액션 플랜, 그 AI 액션 플랜 같은 걸 감안하면 이게 생각보다 빨리 가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완만하게 계속 늘어는 나겠다. 그렇죠. 그런 정도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무진장 빠른 속도로 짓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칩이 없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상황을 이제 중국은 겪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뭐 권위주의 국가니까 그냥 막 밀어내고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은 대단히 중국도 저쪽 서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땅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긴 그러네요. 여기에 지금 태양광들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중국은 이제 칩이 부족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그 하정우 그 AI 수석도 영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증설하는 거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쉽지 않은 상황인 쉽지 않죠. 전력을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부분도 사실은 하정우 센터장 그 있는 AI 수석실 밑에 저기 재생에너지 관련된 비서관이 기후에너지 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화석연료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 제철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충청도에다가 당진 쪽에다가 이 석탄 발전소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뭐 공공 재생 에너지 운동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생에너지 운동 그 발전소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체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결부지면서 만들어낼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트럼프와 샘 알트만과 손정희가 기획했던 스타게이트가 거의 이렇게 삐걱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하다. 데이터 센터 쉽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와 TSMC는 지금 완만하게 상승하는 수요를 감당하는데도 벅찰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AI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 난기류를 만나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고 목적지를 도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AI 산업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GPU가 갑자기 많이 필요할 걸 예측하지 못했고 이렇게까지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너무 예상보다도 정책 입안자들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기업 자체가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려면. 알겠습니다. 하긴 뭐 SK 하이닉스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9조 원 돌파했다고 하는데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 상황이고 뭐 그리고 앞으로 수요 변하지 않을 걸로 본다고 SK 쪽에서는 또 발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는 계속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정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 라이브로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요. 강 박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